금주의 시사 세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세 번째는 송병훈님이 준비하신 시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는요. 네. 세월호에서 복원된 데이터 그걸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시대요. 그 안민석 의원님 페북에 나왔더라고요. 네. 안민석 의원이 직접 여기까지도 발을 뻗치고 계신지 몰랐는데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안민석 의원이 진짜 열일하고 있어 진짜. 네, 열일을 하시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이호민 모바일랩 대표하고 네네. 사진을 같이 찍으셨어요. 그 모바일랩이라는 회사니까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은 그 이호민 대표가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 네. 톱에 이제 꼽히는 분이고, 네. 그분이 이제 세월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디지털 자료들, 그거가 100건이 넘는 자료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을 분석하는 데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신 분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부각이 된 거고요. 그분이 이번에 이제 공개된 거는 저번 달 3월부터 2월 3일부터 이제 거의 2달 동안 이제 복원을 시도를 해서 15대를 이제 시도를 했고, 휴대전화 15대 중에 4대가 이제 복원이 성공이 돼서 이번에 공개가 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2대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일단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런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은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이미 공개가 됐던 내용인데 또 이게 회자가 되는 건가, 뭐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고,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날에 10시까지 이제 생존자들이 생존을 했다는 거가 그때 당시에는 뭐 침몰 직후에 다 사망했다는 식으로 맞아요. 정부에서 네. 계속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가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유가족들도 슬픈 내용이라 뭐 자세한 내용은 언급은 안 하겠는데, 그런 문자들을 내부에서 이제 주고받을 정도로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네. 그 사람들을 그 바깥 세상과 이제 단절시키는 건 철제 벽 몇 개뿐이었다는 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네, 그런 거가 다시 확인이 된 거고, 이거는 사실 이제 민간에서 조사가 된 거잖아요. 네. 선조위에서 민간 업체인 모바일 랩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원래는. 그럼요. 네,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원래 해줘야 되는 일이고, 15대 이후에 다른 증거들은 그쪽에서 이제 맞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대요. 그 전에 국가기관에서는 이런 일을 다 방해를 했죠. 그렇죠. 못하게 하고, 네. 인멸하고, 네. 왜곡시키고, 모함하고. 그런데 모바일랩 그 대표분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드네요. 제가 또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그냥 복원 프로그램 좀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15대 중에 4대만 복원이 가능했다는 것만 봐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대충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핸드폰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플라스틱과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내부 칩셋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반도체 규소로 돼 있어요. 돌하고 같은 성분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반도체 칩들은 굉장히 단단한 반면, 겉에 있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부서지거나 깨질 수 있는 그런 재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물속에 장시간 있게 되면은, 그것도 바닷물이다 보니까 염분이 끼고 수분이 끼다 보면 이게 불게 돼 있어요. 부식된다. 네. 불어서 이게 서로 막 분리되고 막 거의 뭐 건빵 불리는 수준으로 불어나서 걸레짝처럼 돼요. 그런데 그거에서 기억장치죠. 전원이 나가도 기억이 계속되는 그런 연구 기억장치들을 빼서 그 핸드폰 모델에 따라서 그 장치들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 칩셋에 맞는 회로도를 찾아요. 그래서 그 회로도를 찾아서 얘가 어떤 신호를 줘야지, 어느 핀에 어떤 신호를 줘야지 어떤 정보들을 뺄 수 있다, 이거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그 메모리 칩에 맞는 그 임시 배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빼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가능한 한 다 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100% 된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그래서 빼서 그걸 바이너리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거기에서 분석을 통해서 파일처럼 보이는 패턴들을 찾아서 이건 어떤 파일이다, 이건 어떤 파일이다, 그걸 이제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모바일 랩에서는 디지털 팩트라는 그 기술력이 있어서 네. 그런 파일들을 구분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복원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컴퓨터
회사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실행해서 하는 것처럼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송병호님이 지금 설명을 해서 그냥 저도 예의하면서 들었지만 이걸 실제로 상상만 해봐도 어마어마하게 그 시간과 그리고 섬세함, 그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방금 송병호님 지적했지만 대충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툭딱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것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다 분석을 해야 되고, 총체적으로 그 휴대폰에 관한 모든 기술이 총망라돼야 되는, 네, 그렇죠. 조립은 비교도 안 되겠네요.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밑바닥부터 하드웨어부터 다 모든 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기계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네, 전자기학부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찬사 받아 마땅한 거고. 그렇죠. 그런 일을 그냥 개인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공익을 위해서 실현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진짜 박수 받으셔야 될 만한 일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성이죠. 진짜 이거. 정성이. 네, 정성. 간절함과 정성. 네, 그런 것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네.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일들은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가지는 마음이 그 간절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진짜 과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루빨리 이런 일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대규모로 네. 지금 이거 말고도 이제 막 100점 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카메라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카메라나 뭐 그냥 외장하드, 메모리 카드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가 돼서 중요한 정보들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배도 인양이 됐고, 그 안에서 미수습자분들도 한두 명씩 수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복원하는 거야말로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모바일랩이라는 회사의 이효민 대표 참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안민석 의원님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세월호 사건은 시작도 못했다, 진상 규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바뀌었고 새 세상이 왔다고 해서 세월호 사건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게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주의 시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소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주의 시사 세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세 번째는 송병호 님이 준비하신 시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는요. 네. 세월호에서 복원된 데이터 그걸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시대요. 그 안민석 의원님 페북에 나왔더라고요. 네. 안민석 의원이 직접 여기까지도 발을 뻗치고 계신지 몰랐는데 대단해요, 네, 대단해요. 안민석 의원이 진짜 여러 가지 열일하고 있어 진짜. 네, 열일을 하시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이호민 모바일랩 대표하고 네네. 사진을 같이 찍으셨어요. 그 모바일랩이라는 회사니까 뭐 여러 명 있겠지만은 그 이호민 대표가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 네. 톱에 이제 꼽히는 분이고, 네. 그분이 이제 세월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디지털 자료들, 그거가 100건이 넘는 자료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을 분석하는 데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신 분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부각이 된 거고요. 그분이 이번에 이제 공개된 거는 저번 달 3월부터 2월 3일부터 이제 거의 2달 동안 이제 복원을 시도를 해서 15대를 이제 시도를 했고, 휴대전화 15대 중에 4대가 이제 복원이 성공이 돼서 이번에 공개가 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2대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일단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런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은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이미 공개가 됐던 내용인데 또 이게 회자가 되는 건가, 뭐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고,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날에 10시까지 이제 생존자들이 생존을 했다는 거가 그때 당시에는 뭐 침몰 직후에 다 사망했다는 식으로 맞아요. 정부에서 네. 계속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가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유가족들도 슬픈 내용이라 뭐 자세한 내용은 언급은 안 하겠는데,
뭔가를 했을 때 진짜 과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루빨리 이런 일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대규모로 네. 지금 이거 말고도 이제 막 100점 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카메라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카메라나 뭐 그냥 외장하드, 메모리 카드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가 돼서 중요한 정보들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배도 인양이 됐고 그 안에서 미수습자분들도 한두 명씩 수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복원하는 거야말로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바일랩이라는 회사의 이효민 대표 참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안민석 의원님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세월호 사건은 시작도 못했다. 진상규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바뀌었고 새 세상이 왔다고 해서 세월호 사건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금주의 시사 세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세 번째는 송병훈 님이 준비하신 시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는요. 네. 세월호에서 복원된 데이터 그걸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시대요. 그 안민석 의원님 페북에 나왔더라고요. 네. 안민석 의원이 직접 여기까지도 발을 뻗치고 계신지 몰랐는데 대단해요. 네, 안민석 의원이 진짜 열일하고 있어 진짜. 네, 열일을 하시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이호민 모바일랩 대표하고 사진을 같이 찍으셨어요. 그 모바일랩이라는 회사니까 뭐 여러 명 있겠지만은 그 이호민 대표가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 톱에 이제 꼽히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세월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디지털 자료들 그거가 100건이 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분석하는 데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신 분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부각이 된 거고요. 그분이 이번에 이제 공개된 거는 저번 달 3월부터 2월 3일부터 이제 거의 2달 동안 이제 복원을 시도를 해서 15대를 이제 시도를 했고 휴대전화 15대 중에 4대가 이제 복원이 성공이 돼서 이번에 공개가 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2대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일단은 공개가 됐어요. 그런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은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이미 공개가 됐던 내용인데 또 이게 회자가 되는 건가 뭐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고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날에 10시까지 그거를 이제 모바일 랩에서는 디지털 팩트라는 그 기술력이 있어서 그런 파일들을 구분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복원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실행해서 하는 것처럼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송병호님이 지금 설명을 해서 그냥 저도 예의하면서 들었지만 이걸 실제로 상상만 해봐도 어마어마하게 그 시간과 그리고 섬세함, 그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방금 송병호님 지적했지만 대충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툭딱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것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다 분석을 해야 되고 총체적으로 그 휴대폰에 관한 모든 기술이 총망라돼야 되는. 네, 그렇죠. 조립은 비교도 안 되겠네요.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밑바닥부터 하드웨어부터 다 모든 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기계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네, 전자기억부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찬사 받아 마땅한 거고. 그렇죠. 그런 일을 그냥 개인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공익을 위해서 실현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진짜 박수 받으셔야 될 만한 일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성이죠. 진짜 정성이. 네, 간절함과 정성. 네, 그런 것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네.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일들은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가지는 마음이 그 간절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생존자들이 생존을 했다는 거가 그때 당시에는 뭐 침몰 직후에 다 사망했다는 식으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가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유가족들도 슬픈 내용이라
뭐 자세한 내용은 언급은 안 하겠는데 그런 문자들을 내부에서 이제 주고받을 정도로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네. 그 사람들을 그 바깥 세상과 이제 단절시키는 건 철제 벽 몇 개 뿐이었다는 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네, 그런 거가 다시 확인이 된 거고. 이거는 사실 이제 민간에서 조사가 된 거잖아요. 네. 선조위에서 민간 업체인 모바일 랩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원래는. 그럼요. 네,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원래 해줘야 되는 일이고 15대 이후에 다른 증거들은 그쪽에서 이제 맞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대요. 그 전에 국가기관에서는 이런 일을 다 방해를 했죠. 그렇죠. 못하게 하고, 네. 인멸하고, 네. 왜곡시키고, 모함하고. 그런데 모바일 랩 그 대표분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드네요. 제가 또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그냥 복원 프로그램 좀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15대 중에 4대만 복원이 가능했다는 것만 봐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대충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핸드폰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플라스틱과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내부 칩셋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반도체 규소로 돼 있어요. 돌하고 같은 성분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반도체 칩들은 굉장히 단단한 반면 겉에 있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부서지거나 깨질 수 있는 그런 재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물속에 장시간 있게 되면은 그것도 바닷물이다 보니까 염분이 끼고 수분이 끼다 보면 이게 불게 돼 있어요. 부식된다. 네. 불어서 이게 서로 막 분리되고 막 거의 뭐 건빵 불리는 수준으로 불어나서 걸레짝처럼 돼요. 그런데 그거에서 기억 장치죠. 전원이 나가도 기억이 계속되는 그런 연구 기억 장치들을 빼서 그 핸드폰 모델에 따라서 그 장치들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 칩셋에 맞는 회로도를 찾아요. 그래서 그 회로도를 찾아서 얘가 어떤 신호를 줘야지 어느 핀에 어떤 신호를 줘야지 어떤 정보들을 뺄 수 있다. 이거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그 메모리 칩에 맞는 그 임시 배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빼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가능한 한 다 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100% 된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그래서 빼서 그걸 바이너리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거기에서 분석을 통해서 파일처럼 보이는 패턴들을 찾아서 이건 어떤 파일이다, 이건 어떤 파일이다, 그걸 이제 분석해내는 거예요.